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올해 참 시장이 어려웠어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느끼셨을 텐데,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지난해부터 잡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아마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개미 투자자의 한 명으로 올해 반도체 보자 2차전지가 힘들었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의 그 수급이 바이오 또는 전력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나마 올 초에 반도체 장비는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HBM 관련해서요. 근데 2차전지는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 다시 한번 꼬꾸라졌는데,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돼요. 일단 국내 금투세 폐지,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돼야 주가가 반등이 나올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광물, 특히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만 보더라도 2022년에 정말 고점을 찍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300불 가까이 됐었는데, 올 초에 80불까지 하락 이후, 작년 연말이죠. 80불까지 하락 이후 올 초에 110불까지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지금은 70불대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70%가 하락이 됐는데, 대부분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계열사, 특히 LNF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70% 전후로 하락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 2차전지 관련 테마는 뭐와 동행한다? 리튬 가격과 동행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내 이제 2차전지 섹터의 바텀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저점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여전히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즘이란 단어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전기차 캐즘 돌파구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극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이 이미 장악한 보급형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 점유율이 중국이 이제 8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 K 배터리사 경우 이제 성능을 앞세워서 망간을 포함한 LMFP 배터리를 2026년에서 2027년경 양산할 계획인데, 보통 이제 캐즘이 내년 초까지 한 1년 반 정도 간다고 초기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3년에서 4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양산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식 투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와 최고의 경우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투자자분들은 최고의 경우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런 대형주 종목들은 손절없이 장기 투자다, 나는 가치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안 좋아하세요. 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이나 보유 종목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자식 이상한 소리만 하네? 당연히 화가 나죠. 물론 저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매매할 계획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배트를 짧게 잡고 치는 방향으로 가지, 정말 장밋빛 미래를 저는 꿈꾸고 있고 누구보다 믿고 있습니다. 정말 2030년 이후, 적어도 2027년 이후에는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아직 시장, 이 캐즘 소비자들이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카의 대기가 훨씬 더 길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슈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정도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넣을 생각이고요. 보통 심사 과정에서 2달여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코스피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스피에 대비한다고 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 이런 기대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LFP 배터리 말씀드렸는데, 망간을 추가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한마디로 차세대 이제 보급형 배터리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국내 K 배터리 뭐 특히 이제 배터리 3사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그리고 광물의 장기 계약 비중을 좀 확대한다거나 차세대 양극재 개발 등으로 이 포스트 캐즘을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 우선 실적 반등은 내년부터라고 대부분 시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실적 가이던스만 봤을 때는 올해는 최악이죠. 정말 에코프로 BM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진짜 말도 못할 정도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 그리고 내후년은 더 큰 폭의 상승, 정말 안정권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게 뭐 캐즘이 빨리 좀 극복이 되고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될 부분인데, 캐즘 직격탄의 이제 실적 개선 시기는 일단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입, 그리고 유럽 중심 시장의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분기는 일단 실적 바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 빠르면 4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요 부진의 광물 가격 하락 여파가 가장 큰데, 일단 뭐 리튬 가격이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줘야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리튬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분 모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거고요. 향후에는 뭐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용 리튬 수요가 연간 10%씩 늘어날 걸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으면 대부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배터리사, 2차전지 관련 종목도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주가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큰 반등을 기대하려면 뭔가 원투펀치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일단 계기로 이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철회 또는 폐지를 계속 주장하는 만큼, 이번 미 대선이 해리스가 돼야 전기차 업계 인센티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단 미 대선의 불확실성을 좀 넘긴 이후에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의 의미를 너무 크게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트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차트 분석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지 저항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지지하고 저항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2023년이죠. 작년 초중순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에 제가 선을 한번 쓱 그어 보겠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보시면 제가 선을 한번 쓱 그어 볼게요. 25만 원대가 나오고요. 한번 크게 가장 이제 피크 아웃이라고 하죠. 고점대 거래량이 확 몰렸습니다. 이쯤에 거래량이 한번 쭉 몰렸는데, 만약 하더라도 이제 위에서 따라서 잡으신 분들도 아래에서 물을 탔다면 요 정도가 평단가가 나눠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두톤 저항대는 25만 원대와 30만 원 초반대, 여기 저항대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지지와 저항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기존의 저항대를 이렇게 뚫어줬을 때는 다시 한번 기존 저항대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요. 다시 한번 저항이 뚫었을 때 이렇게 지지를 이제 뚫고 내려갔을 때는 위에
저항대가 지지 라인이었던 부분이 저항대로 이제 바뀐다는 부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고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튬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고점 대비 한 70% 정도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이 좀 나와줘야 이렇게 완만하게 반등이 나올 텐데, 리튬 가격 반등은 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이런 대형주부터 뭐 포스코 계열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예수금이 당연히 있으신 분들은 배트 짧게 잡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주 위주로 짧게 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나는 묻어놓고 은행 이자보다 나은 수익률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다. 저는 물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갈 것이다. 조만간 이슈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투자자분들을 현혹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신도 모른다는 주식판에서 확신을 한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에 투자자분들은 많이 현혹이 되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뭐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지금 캔들만 봤을 때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특히 편향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TV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정말 실력이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창 잘 나갈 때 어떤 섹터를 좀 길게 밀었을 때 압도적으로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업종을 바꾼다거나 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2차전지는 바닥이다 간다 하시는 분들, 그때 추천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아직까지도 계속 2차전지는 보유하면 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투자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자금을 한없이 묶어둘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목적 자금을 예를 들어서 1년, 2년 정도 받는데 1년 뒤에는 집을 이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딸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급하게 돈을 빼야 된다. 지금 몇 억씩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주식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산,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두지 않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목적 자금을 주식 같은 부분에서 장기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잡설이 좀 길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짧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마디로 지금 17만원대 구간까지 내려와 있지만 리튬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이 선이 굉장히 좀 저점은 맞다. 대신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매출은 한 60-70%,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600에서 700%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 이제 PR이라고 하잖아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해외 업체들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을 좀 해봐 드릴게요. 이 재밌는 뉴스가 작년 7월, 8월 달에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7월 달이 고점이었죠.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저도 그랬어요. 그때 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 BM, 뭐 금양, LNF 다 팔라고 했습니다. 왜 누가 봐도 피크가 아웃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대부분 주가가 적어도 뭐 대여섯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뛰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요. 누가 봐도 과열이죠. 근데 거품이 이렇게 잔뜩 끼어 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40-50% 올라갔을 때는 진입을 안 해요. 근데 이게 2배, 3배 올라갔을 때, 3배, 4배 올라갔을 때 10배, 20배 갈 줄 알고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 8월 달에 매도 리포트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달에도 매도 리포트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반토막 난 에코프로 BM을 다시 한번 팔아라. 지금도 밸류가 높다.
그 당시 작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팔라고 했던 이유가 양극재 유사 품질, 뭐 양극재 품질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다 향후 10년간 공급 과잉이 전망이 된다. 그리고 중국산 양극재 배제 시에도 미국 내 공급 부족이 발생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 때문에 팔라고 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매도를 붙어낸 이유는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R만 보더라도 이제 100배 이상이에요. 해외 평균 업체들이 보통 22배에서 한 25배 정도 형성되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도 두세 배 높다. 그리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돌아서겠죠. 그 초기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제가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5만원 30한 초반대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최대한 일단은 뭐 본인이 매수가 이상 올라간다면 25만원 당연히 이하에 사신 분들, 최근에 한 60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22만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20일 평균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25만원에서 30만원대 올라갔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일부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무조건 간다, 장기 투자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끝에 내일 좀 뭐 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 거의 마감 부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빔이나 에코프로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을 좀 중장기 투자로 모아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13조가 또 터졌다고 얘기해놨죠. 일주일 만에. 포드 쪽에서 13조 배터리 공급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나라 M&D라는 종목이 시간으로 상한가 갔어요. 이 종목이 이제 LG전자가 12%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2대 주주고요. LG 엔솔 공급 계약 수혜 기대감 때문에 시간으로 이미 상한가 안착이 됐고요. 그러면 나라 M&D 같은 경우는 내일 분명히 이제 갭 상승이 나올 거예요. 10% 이상. 따라잡기가 부담되잖아요. 왜냐면 훅 치고 올라가서 뭐 VI 걸리고 난 뒤 윗꼬리 들고 쭉 빠져버리면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4, 5%, 10% 먹게 타고 들어갔다가 3, 4%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 있다 보니까 내일 잡아야 될 체크 두 종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인테크와 세아 메카닉스를 시초가 한번 노려보세요. 제가 시초가 노린다고 말씀드린 거 동시호가로 플러스 4, 5%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일단 진입하지 마세요. 대신 플러스 한 2, 3%까지 아니면 뭐 동시효과가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나인테크랑 세아 메카닉스를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고요. 세아 메카닉스는 종가의 반등이 나오면서 시간에도 살짝 올랐는데 말씀 그대로 이제 5% 이상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초가 노려볼 종목은 요 두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영상에 이제 구독,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조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미 투자자고 개미 아빠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